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한 숨김없는 뉴스를 전해드리는 방송 KUMC TV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한국 뉴스입니다. 한국의 8조 원대의 불법적인 수상한 외환 송금과 관련해 드디어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의 자금 세탁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한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 미국으로 출장, FBI를 방문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전합니다. 21일 익명을 요구한 한 제보자로부터 미국이 암호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려는 북한에 대한 수사망을 총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FBI가 한동훈 장관을 미국으로 부른 것은 한국 내 시중은행에 수상한 외환송금이 북한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사 공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디지털타임즈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자금 세탁이 한국 내 시중은행을 통해 이뤄졌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북한으로 정보가 유출될 것을 우려해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이 제보자는 추정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 정권이 교체되자 곧바로 한 장관을 불러 공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6월 29일 7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올랐었습니다. 한 장관은 미국 FBI를 찾아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티머시 랭건 수석 부국장 등과 면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법무부는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둘러보기 위해서라고 공식 설명했었습니다. 한 장관의 미국 방문 시기는 한국의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 규모의 수상한 외환거래가 적발된 직후였습니다. 서울시는 북한의 암호화폐 네트워크 참여자의 노드 구축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을 미국에서 받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버질 그리피스에 대한 재판에서 그가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의 공동 창업자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의 친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재판 중에 공개한 그리피스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그리피스는 2018년 8월 17일 이더리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대화를 나누면서 서울시장을 언급한 뒤 그는 이전에 북한의 노드를 도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텔레그램에서 언급된 그는이라는 인물은 당시 박원순 시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피스는 지난 4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5년 3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그리피스는 스페인 국적의 대북 사업자 알레한드로 카오데 베노스의 소개로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노스는 북한 평양에서 열린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주관했으며 암호화폐 전문가인 미국인 그리피스와 영국인 크리스토퍼 더글라스 엠스를 섭외했습니다. 주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60분은 미국 FBI의 수배를 피해 사우디아라비아에 체류 중인 엠스를 인터뷰해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다고 디지털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이상 이승주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화대 미달러 환율이 한국 시간으로 22일 13년 4개월 만에 장중 133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전 거래일보다 9.6원 오른 1335.5원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336.0원까지 오르는 등 전날 기록한 연고점인 1328.8원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한 것입니다. 다보다 기자가 원인 및 전망을 알아보았습니다. 환율이 1330원을 넘어선 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참이던 2009년 4월 29일 이후 약 13년 4개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의 통화 긴축 선호 발언으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미 달러화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 DXY는 108선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미국 연준 주요 인사들은 경기 침체에도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위안화 약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 연준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잭슨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해 얘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폭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예정입니다. 앞서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 19일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아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0.75%포인트 인상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리는 기준금리가 0.75% 인상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다보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전 의원과 나승일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후보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입각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박근혜 정부에서 교육부 차관을 지낸 나승일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수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내각 구성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복지부 장관에 유력 검토되는 나 전 의원은 사선 의원 출신으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정치력과 안정감이 장점으로 꼽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고 지난 7월 순천향대에서 명예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는 등 보건복지 분야에 관심이 크다는 점도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복지부 장관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를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한 나승일 교수는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교육분과 간사를 맡아 교육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데 관여한 것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나승일 교수는 또 교육부 차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경력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어 만 5세 취약정책 혼선 등으로 위기에 빠진 교육부를 수습할 적임자로 떠올랐었습니다. 이수정이었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